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윤준권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준권입니다. 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날 오늘이 본투표 날입니다. 이제 밝았습니다. 자, 어제 여야 후보들이 마지막 선거운동을 했는데 각각 어떤 메시지 내놨습니까? 네,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네, 어제가 이제 마지막 선거운동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네. 진기훈 후보부터 메시지를 보면요.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역시나 정권 심판론을 내걸었고요. 김태우 후보 측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오후 6시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당 지도부 총출동했고요.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도 참석해서 유세를 도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 후보가 당선되면 집권당에서 팍팍 밀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역시나 대통령 한라인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본투표 당일이죠. 선거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조금 전이죠. 오전 6시부터 네.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출근하실 텐데 그렇죠. 네, 출근하기 전에 혹은 이제 퇴근하고 나서 잠깐의 좀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투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후 8시에 끝나는 대로 투표가 네. 끝나는 대로 바로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늦게 아마 당선자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오전 6시부터 오후 예. 8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투표 시작된 지가 1시간 조금 지났잖아요. 네네. 자, 시간마다 이제 투표율이 공개가 되는데 7시 기준 투표율 나왔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을 예.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고요. 나오진 않았고요. 자, 후보들도 투표를 했나요? 예, 그것도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투표를 하진 않은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예. 자, 1.2%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 네. 이제 22.64% 사전 투표하고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7시 기준에서 1.2% 투표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자, 다음은 이 선거 하루 전날인 어제 예. 국정원 또 선관위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결과 발표 이야기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보안이 취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네, 다수의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는데 네. 특히나 이제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유권자 등록 현황 또 이제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예. 이를 통해서 이제 사전에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 아하. 또 사전에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마찬가지로 또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심각하네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개표 결과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네. 투표지를 투표한 후보에 맞게 이제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그 분류기가 있는데 그걸 해킹해서 분류 과정에서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 후보를 뽑은 투표 용지가 A 후보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분류가 돼야 그렇죠. 되는데 원래 같으면. 네, B 후보를 뽑은 걸로 분류 과정에서 그게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야, 좀 심각한데 선관위가 작년에 보안 관리 점수를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100점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번에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다시 평가해 보니까 이게 최소한 수준에도 못 미쳤다는 그 말이잖아요. 네, 작년에 선관위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을 자체 평가한 결과 네. 100점 만점이었다 이렇게 국정원에 통보를 했는데 이번 점검에서 이제 같은 기준으로 국정원이 다시 재평가를 해보니까 네, 100점 만점에 31.5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점수가 지금 네. 아주 낮아졌는데요. 실제로 그래 점검팀이 해킹 시도를 해보니까 예. 북한이 언제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태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과 보고 선관위 입장이 나왔나요? 선관위는 이 기술적으로 해킹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게 곧바로 이제 부정선거로까지 연결되는 건 국정원이 아니다. 본 거는 기술적인 부분을 봤다는 그렇죠. 게 보안이 취약하다는 부분. 예, 네. 해킹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이 기술적 해킹이 바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네.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을 해야 가능한 시나리오인 거고 또 실제로는 아까처럼 이제 분류기가 오작동 하더라도 예. 많은 사무원들이 실제 투표지를 다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실물 투표지 자체를 바꿔치지 않는 이상은 뭐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필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날에 예. 해킹 가능성 발표가 됐습니다. 예. 선거 치른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각 당의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예, 일단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해서 또 예.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해서 좀 질책하는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정원이 오늘 갑자기 네.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온 게 이 선거 개입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불안을 가중하는 무책임한 주장을 퍼뜨리는 행태가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관위에 대한 질책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실제로 선거 때마다 선관위 해킹 시도가 급증한다. 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네요. 네,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건수만 39,800여 건에 달하고 네. 특히 21대 총선이 열린 2020년에는 2019년 비해서 해킹 시도가 무려 25.7%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정원과 선관위 입장이 현재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자, 국감 관련해서 지금 행안위도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데요. 곳곳에서 정쟁,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첫날부터 쉽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네. 방류 같은 이슈에 다시 또 불이 붙은 이슈들이 모습이었고. 많은데 그죠? 예, 계속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어제는 10개 상임위에서 아하. 진행이 됐고요. 특히 어제 국방부를 대상으로 열렸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되면서 시작도 못했습니다. 네. 국방위는 아예 시작도 못했다. 자, 국감 시작 전에 여야가 각각 국정감사 대책회의 개최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서로를 향해서 날을 세우게 됐던 모습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또 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좀 많이 오갔는데 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이에 따른 당내 갈등을 좀 부각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출을 막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겠다. 이렇게 현 정부를 겨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내년 총선 주도권이 걸린 국감이라 더 가열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자, 총선 앞두고 열리는 이제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입니다. 예. 자, 대법원 이게 법사위하고 외통이 국토위 국감까지 아주 정쟁이 이어졌는데 예. 어떤 공방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국방위 국감은 네. 조금 전에 제가 파행됐다고 못했다. 말씀을 파행됐다. 드렸는데 예. 민주당에서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 요구하면서 네. 피켓을 부착을 했습니다. 아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하지 않은 어허. 상태에서 이제 성일종 의원이 피켓 철회를 요구하면서 계속 이제 공성이 오가다가 피켓. 네, 그렇게까지 치닫다가 이제 끝내 파행됐고요. 법사위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 책임을 놓고 이제 네.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또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충돌했고요. 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역시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두고 불이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정감사 이제 막 첫날 보냈어요. 자, 오늘도 지금 국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나 환경부 이 부처 상대로 국정감사가 열리네요. 예,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R&D 예산 삭감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환경부 국감에서는 오염수 처리 문제, 예, 또 4대강 정책 관련 질의가 줄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오늘 법사위
법무부 국감이 진행이 법무부 됩니다. 법사위 예. 국감.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또 출석하는 음흠. 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또 구속영장 기각 음흠. 등을 두고 또 한 번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감 때마다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 이상한 물건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이색 증인들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네. 혹시 좀 국감 때 이번에 주목받는 증인이 있을까요? 요즘 탕후루가 좀 선풍적인 탕후루. 인기를 끌고 탕후루 있잖아요. 나옵니까? 예, 탕후루 드셔보셨습니까? 예, 맛있죠. 예, 저는 단 걸 좋아하는데도 예. 탕후루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달 것 같아서. MZ 세대가 아닌가 봐요. 예. 너무 달아서 건강을 해친다. 안 그래도 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죠. 예. 있어서 내일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 대표 아하하. 김소양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네. 탕후루 과다 섭취에 따른 청소년 건강에 대해서 물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마약을 투약해서 무리를 빚었던 아이돌 그룹 출신 남태현 씨도 나와서요. 마약 재활과 관련한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투약 사실 인정하고 재활센터에 들어가 있죠. 네. 자, 오늘 유튜브 댓글창에 청취자분들 많은 글들 주고 있는데요. 자, 뭐 항상 하는 얘기 같아요. 정쟁, 파행 국감이 예. 아닌 민생 국감 좀 보여달라. 그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자, 제발 좀 정직해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민생 네. 국감 좀 부탁한다라는 말씀들 댓글창에 많은 글들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하마스 이 전쟁 관련해서 오늘 5제로 접어들었는데요. 곳곳에서 지금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사망자가 지금 상당히 많나요? 1,600여 명이 지금 넘었네요. 예. 제가 오늘 새벽에 봤을 네. 때 1,800명 더 됐네요. 달했었고 예. 조금 전에 제가 찾아봤을 때 2,000명에 2,000명에 육박한다라고 육박한다. 나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망자가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일단 1,000명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요. 먼저 이제 공격을 당했잖아요. 하마스한테 예, 그죠?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이 또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음흠. 가자 지구 내에서도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가 약 920명으로 네. 집계돼서 양측 사망자를 합하면 약 2,000명에 2,000여 육박할 명.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까지 합하면 더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가자 지구에 이제 교전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뭐 바레인이나 다른 예. 나라들이 지금 참여하는 모양새예요. 이게 보니까. 특히나 이제 레바논의 레바논이요. 예. 헤즈볼리가 음. 가담을 하면서 위기감이 조금 높아졌는데 예. 헤즈볼라 역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상대로 테러 행위 벌여왔을 정도로 뭐 반미, 반이스라엘 무장단체로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공습 다음 날인 8일에 이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과의 분쟁 지역이죠. 셰바 농장에 음흠. 로켓과 박격포를 쏘면서 가담을 시작했고요. 이에 이스라엘도 레바논 남부를 향해서 보복 폭격을 가했는데 네.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서 일단 전문가들은 헤즈볼라가 더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좀 논란이 되는 게 하마스가 100여 명이 넘는 민간인을 납치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최소 4명이 억류 중에 살해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CNN과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네. 두 개의 영상을 비교 분석을 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음흠. 이 두 영상 모두 이스라엘 남부 베에리 키부츠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무장 대원들에게 억류된 5명의 민간인이 발견이 됐고 같은 장소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시체의 내구가 발견이 된 건데 예. 이게 이제 그 5명과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살아 있었던 인질 5명 중에 4명이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가자 지역 봉쇄하고 물과 전기도 끊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 하마스는 이게 폭격을 한다 그러면 인질을 처형하겠다 이런 예.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번 전쟁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민간 주택을 사전 경고 없이 네. 폭격을 할 때마다 포로 1명씩 처형할 거다. 그리고 그 처형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낼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추가적인 공격을 계속하자니 인질의 목숨이 좀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죠. 또 포로 협상에 임하자니 이제 팔레스타인 죄수 석방에서 인질과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하마스의 좀 승기를 넘겨주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좀 이도 저도 결정을 좀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UNS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에 대해서 예. 이거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비판을 하면서도 전면 봉쇄에 대해서는 지금 가자지구 전면 봉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국제법과 인도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밝히면서 가자지구의 전력 또 식료품 공급 중단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좀 하마스가 인질 납치한 것도 유엔은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고요. 자, 한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어제죠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민 편에 서겠다 예.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외신 보도를 보면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마흐무드 아바스에게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갈등을 멈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사우디가 예. 좀 이스라엘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고 알고 있는데 입장이 지금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사우디가 최근에 이제 예. 미국과 방위 협약을 맺는 대가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좀 개선한다는 논의를 해왔는데 네. 사실 이번 언급 자체가 하마스에 대한 언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어떤 공습 자체를 좀 지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같은 이제 이슬람 형제인 팔레스타인 일반 국민을 향한 메시지로 좀 풀이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030 엑스포 예, 개최 관련해서 50일 정도도 안 남았거든요. 개최 선정이. 예. 이게 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스탠스가 나온다면.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부산, 사우디,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올라 있는데 사우디가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죠.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좀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번 사우디의 어떤 입장 표명이 막판 변수가 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한편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호재로 네, 작용할 수도 있다. 반사 이익을 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윤중관 아나운서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라디오는 라디오 국감이 있어요. 그게 청취율 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또 돌아왔는데, 자, 출근길에 조용히 이제 뉴스킹 듣던 분들 또 애청자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청취율 조사 방법 우리 윤 아나운서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015 걸려오는 015죠? 예, 015. 070 아닙니다. 015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015 걸려옵니다. 네. 015 전화 걸려오시면 받아주시고요.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들었는지 좋아하는지 물어보시면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이렇게 좀 대답을 뉴스킹 해주시면. 신율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예, 뉴스킹 윤중건입니다. 안 됩니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예, 이렇게 대답을 자, 해주시면 공의 전화 좀 됩니다. 받으시면 좋고요. 네. 자,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커피 쿠폰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퀴즈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나운서님 퀴즈 준비하셨다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바로 이 프로그램 땡땡킹 박지훈입니다. 인데요. 이 땡땡킹. 땡땡킹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뉴스킹, 2번 바이킹, 3번 발레파킹, 4번 해킹. 네, 이렇게 중에서 정답을 예. 골라주시면 힌트를 좀 주시겠습니까? 힌트요. 힌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희 프로그램이 몇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예.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뉴스킹, 2번 바이킹, 3번 발레파킹, 4번 해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꼭 좀 댓글 주시고요.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로 문자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아니어도 센스 있는 답변 주시면요. 그렇죠. 커피 쿠폰 마구마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중건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